트레이드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6.5%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 굉장히 잘 버텼던 하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꼬리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종가 마감 해줬었던 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선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21선을 빠르게 다시 한번 수복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살짝 올라타면서 종가 마감을 해줬었고 우리가 이전에도 이때 당시에 무슨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습니까? 고리 2호기를 계속 운전하는 부분이 터져주면서 우리나라가 이 탈원전이 아니었구나 라는 식의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다시 한번 매크로가 밀려버리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산에너빌리티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이 실적선이라고 하는 61선을 지금 이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타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3일 동안에 체류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잡으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오늘 6% 정도나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줬으면서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겠죠 여러분들? 파이팅 있게 신고가, 어떤 신고가요? 97,400원을 넘어서 여기를 뚫어내는 신고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봉상, 월봉상 놓고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역사적 신고가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장세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고가입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의 신고가를 한 번씩만 댓글에다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아니 왜 이렇게 이 영상에 댓글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개인분들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290만 주를 매수 진행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올라왔네라고 해서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매도세에 윗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추천드린다는 말씀이고, 이 개인분들이 영상을 지켜보면서 어떤 걸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고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오늘처럼 보시다시피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어제 터졌었던 내용인 뭡니까? 한전 40조 원 규모 튀르키예 신호 원전 수주 본격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튀르키예와 이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좀 체결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안 올라갔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매크로다라고 말씀을 아까 전에 드렸었고, 이 매크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엔비디아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빅테크들 중에서 돌려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구글의 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구글 제미나이 3.0 호평의 기술주 랠리라고 하면서 AI 버블 가라앉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샘 올트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축하한다고 라고까지 얘기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알파벳 주가가 시총 3위를 등극했는데,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였었냐면은 바로 이 엔비디아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알파벳 A라고 하는 이 구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버핏이 투자를 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구글 쪽에서 만든 AI인 제미나이가 굉장히 지금 좋은 내용의 호평 일색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TPU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이슈가 반영되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왔었던 건 전 세계 각국이 뭘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앞으로는 전력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AI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력이 폭발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잖아요. 에너빌리티.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었던 건데 이런 구간에서는 엔비디아의 하락과 함께 하락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구글이라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 주면서 다시 한번 20선을 회복해줄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컵앤핸들 패턴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앞전처럼 이렇게 한 방에 뚫어버리는 그런 화끈한 성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글 테네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의 일환으로 핵 에너지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될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네시 데이터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기사 내용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테네시 오크리지 지역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첨단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밝혔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SMR에 대한 부분을 카이로스랑 같이 하는 그런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카이로스랑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기자재 공급 같은 게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테네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멤피스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XAI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XAI가 있는 곳이 바로 멤피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이거 지금 가스터빈 써보니까 좋더라라고 하면서 충분히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스터빈 2기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했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까지 찾기 어려우나 우리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한테도 당연하게도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TVA 엔트라1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전에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두산에너빌리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이 뉴스케일 파워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테네시밸리 개발공사는 뉴스케일 파워의 독점적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인 엔트라1 에너지와 협력하여 TVA 부지에 엔트라1 1 에너지 발전소 6개를 포함해서 6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것이라고 두 회사가 9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 결국에는 이 내용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글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정확하게 TVA 구글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가 받쳐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전까지 수도 없이 많은 재료를 일단 내포를 해둔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를 만들어줘 놓고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렇게 이전에는 가스터빈 2기 관련해서 상승 흐름을 연출해줬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내용의 이슈를 우리가 한 가지씩 짚어보자면은 이 구간에서는 무슨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누가 프로젝트를 언급 안 해버리면서 윗꼬리가 좀 발생을 했었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이슈가 터져주면서 원전 500조 해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였으면서 자, 이런 구간에서는 고리 2호기를 계속 운전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탈원전이 아니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구간이 연출이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 뉴스케일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가스터빈 관련한 이슈까지 같이 터져봐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한전이 지금 MOU를 어디랑 여러분들 튀르키예 쪽이랑 같이 체결하고 있는 내용의 이슈까지 같이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쪽에서 수주를 따오면서 이게 지금 얼마 규모라고 말씀드렸어요? 40조 원 규모의 튀르키예 신업 원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적지 않은 규모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예전에 체코 원전 때처럼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지금 될 확률이 높다? 굉장히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가운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추세를 이 위로 슬쩍 올라타 준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치 어떤 것의 사례와 굉장히 우리가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에코프로의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의 지금 구간 말고요, 여러분들. 앞전에 에코프로가 이런 상승 파동을 보여줄 때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었는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딱 이런 구간에서 어디와 어디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어디를 올라탔다? 보시다시피 60일선에서 지지받고 21선에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를 반복하다가 점점 낙폭을 줄여주면서 이런 추세선을 만들어주면서 슬쩍 지금 21선을 올라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라타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빵! 이렇게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뒤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해줬었던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됐었고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출발을
출발을 했었던 에코프로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스리슬쩍 21선을 회복해주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실적선을 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종목이고, 제가 이때 당시에 찍었었던 수도 없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추정치로는 존재할 수가 있으나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검증 과정을 거쳐 가야지만이, 특히나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과거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정말로 아무것도 실체가 없었으면서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를 18배를 끌어올리면서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기 아래까지 올 수밖에 없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신성델타테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그런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접근하는 방식이, 나는 실체고 보고 모르겠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해먹고 그냥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타점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바라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실적이 확인되면서 올라왔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삼양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양식품 정말로 무섭게 상승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왔었던 종목이면서 최근에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여기서 버티고 있는 구간이면서 160만원까지도 주가가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얼마에서부터 시작했다? 77,000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터져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검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을 이어왔었던 이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잔파동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이 지금 구간에선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21선을 수복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구간입니까?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논란이 있었던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쫄지 마시고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던 구간은 이때 당시 이 60일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탈원전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왔었던 9월 1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58,8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누가 프로젝트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낙폭이 좀 진행됐었던 날이 10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께 매도 타점만 내드렸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응방 상단에 10월 29일이란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단기라고 말씀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연설과 함께 넥스트 시간에서 밀리는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재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이 6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어제 날짜인 보시다시피 11월 25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선인 60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73,400원 부근에서 안내드리면서 9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 추매까지 말씀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인 매도 타점 드리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도 타점을 잡아갈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선택적으로 잡아가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에서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0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나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자, 문자 내용이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 비만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왜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유심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상황인 걸 확인해 보셨을 텐데, 자, 이거 나스닥이랑 전혀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한 주당 160만원짜리 종목, 시가총액이 1400조짜리 삼성전자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이 월봉상 놓고 봐도 정말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왜 제가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추천드려봤자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거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오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요거를 진행하는 이유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어떤 영상에서 찍은 겁니까? 휴림로봇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 날 찍었었던 영상인데, 우리가 9월 13일에 로보스타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본격적으로 연출되기 바로 직전의 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보스타 제가 추천드리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될 것이 뻔했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라이릴리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티나라고 하는 종목이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올릭스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올릭스 오늘 21선에서의 지지를 좀 연출해주고 있는 과정이고, 월봉상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면서 마찬가지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그러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활동했습니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윗단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종목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무섭게 삼아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준봉 하나를 빵 질러봐줘 놓고 이 구간에서 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것처럼 머리통을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자면 이 종목이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빼는 방식의 매집이 이루어졌었던 종목이고, 여기까지를 지금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물량 장악을 해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다음번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20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200%씩 상승한다는 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가 226% 올라가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영상을 통해서 다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보시다시피 여기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우리가 가깝게 매수를 질러봐 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용 매수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이제 곱하기 3배 물량을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욕심을 좀 내자면은 600%까지도 욕심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스닥보다도 일라이 랠리가 최근에 더 셌던 흐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원금을 줘가면서 약값 인하를 얘기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값이 인하된다고 했을 때는 원래 기존에 한 명이 맞을 것이 수요가 23명까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만큼 일라이 랠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순이익이 10배 가까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은 특히나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터트려주면서 철저하게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줄 때 여기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이 종목도 이렇게 과거에 대시세가 났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연출됐을 때는 여러분들께 로보스타처럼 공개를 좀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두산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여러분들께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관련한 이슈가 터져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회복해줬었던 내용은 어쨌든지 간에 이 시장 자체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추세를 회복해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이 다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회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로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성전자가 엮여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엔비디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엔비디아의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떤 게 치고 올랐습니까? 구글이 치고 올라왔었던 상황이고 구글 생태계 쪽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브로드컴에다가 뭘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면서 구글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거?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해줄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거꾸로 타고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인류가 이 AI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런 최종적인 물음까지도 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AI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 AI는 이제 앞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인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다 손을 잡고 이제 AI 안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쪽에서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AI 안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AI 관련해서 패권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위 정도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를 들면 그래핀이라든지 초전도체 같은 거, 초전도체 중에서도 어떤 거 여러분들 상온상압 초전도체 같은 게 개발이 돼서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하게도 장기적인 우하향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핀이라든지 초전도체가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술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온상압 초전도체 관련주였었던 신성델테테크가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18배가 올라갔었던 건데 그만큼 개발되기가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고 마치 그래핀과 초전도체가 개발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상용화가 돼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내용의 수준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그래핀이나 초전도체 개발되면 어쩌죠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물음을 타고 올라갔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줄 거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다? 바로 이 실적선인 60일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튀어서 올라갈 때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도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은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